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맞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 마임입니다. 오늘은 피부과 시술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일단은 피부과 시술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피부과 시술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, 좀 더 예뻐지기 위한 시술인 경우가 많잖아요. 생과 사가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굳이 가야 하나?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데 처음 오시는 게 보통 내가 중요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거나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급하게 좀 오셔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받고 나서 내가 너무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조금 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 좀 잘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개념에서 단순히 예뻐지는 걸 넘어서 자신감 있고 조금 더 나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부과 시술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피부과 시술을 꺼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.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게 너무 아프지 않을까? 이거 아파서 못 받겠는데? 약간 이런 경우가 많긴 하는데요. 아픈 시술도 있고 안 아픈 시술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조금 병원에 와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, 요즘 트렌드 자체가 통증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 주사 시술도 가급적이면 기계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피부과 시술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나 수술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통증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중에는 조금 아픈 시술도 있긴 한데요.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픈 시술을 받고 나서 다시는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꼭 그런 분들이 효과가 좋으니까 오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그 효과랑 내가 아픈 거랑 이렇게 비교를 좀 잘 해보셔가지고 나한테 맞고 내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받으시는 게 좋고요. 그러려면은 의료진이랑 상담을 해서 나한테 적절한 시술을 추천받고 내가 고민을 한 다음에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피부과 시술 꺼리는 이유가 내가 이 시술을 받았는데 내가 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내 시간을 써서 받았는데 이게 효과가 나한테 얼마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효과 같은 면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.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요만큼 어떤 분들은 이만큼 같은 시술을 받더라도 그 차이는 나한테 필요한 시술을 적절하게 받냐의 문제고 적절한 용량을 받냐 적절한 시간을 받냐 적절한 샷을 받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무작위로 딱 정해진 샷을 받는다거나 정해진 주사 용량을 받는다거나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고 내 얼굴을 조금 직접 상담을 해주시고 또 분석하는 기계를 통해서 좀 봐주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시술을 추천받아서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무조건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피부과 또 시술을 오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 친구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받았는데 너무 안 좋아졌다 좀 이상해졌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결과만 보고 시술 효과만 봤을 때는 피부과 전체 시술을 통틀어서 더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런 경우는 조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적절하게 깊이 들어갔다거나 샷수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. 그런 것들도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술을 들어간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피부과 시술 자체가 칼로 째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너무 공격적인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더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, 또 내가 더 나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게 보통은 내가 이거 한번 보톡스 맞으면 계속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보톡스라면.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시술을 받고 좋아진 상태에서 그걸 중단하게 되면 내가 좋아진 상태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예전 상태로 돌아갔을 때 내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적절한 기간을 두고 필요한 시술만 받게 된다면 기존보다는 좋아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일 고민하시는 게 가격적인 부분이실 거예요. 근데 가격도 뭐 알아보면은 뭐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뭐 가격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한테는 뭐 100만 원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좀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뭐 200만 원, 500만 원 좀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단순히 100만 원, 200만 원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시술 안에 어떤 시술들이 다 들어가고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고, 그러려면은 일단은 병원에 가셨을 때 상담 실장님이랑 먼저 상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 상담 실장님이 상담하시는 곳들은 일단은 인센티브 위주로 돌아가는 곳이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고 좀 뭐 시술만 권유하고 남몰라라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긴 하죠. 그럴 경우는 조금 나한테 안 맞는 시술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진이 직접 상담하시는 곳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추천을 할 때는 좀 너무 무리하게 시술을 추천한다거나 좀 과하게 추천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. 일단 나한테 맞는 시술을 추천받는 게 중요한데,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하시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, 여기는 또 어떤 기계를 써서 내 얼굴을 분석해 주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좀 좋고요.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시술에 어떤 금액에 어떤 시술들이 다 포함이 되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.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맞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찾아가도 나랑은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병원을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병원이 있다 싶으면은 좀 믿고 꾸준히 시술을 받으신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피부과 시술을 꺼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요. 오늘 좀 비싸지 않을까?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? 나한테 맞는 시술일까? 내가 좋아질 수 있을까?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?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고민하시는 건 물론 좋지만 나 혼자 고민해서 뭐 이런 시술을 받지 말아야겠다, 아니면 저 시술을 그냥 받아야겠다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요,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시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얼굴을 좀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